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스타입니다. 오늘은 중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중국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2월 고점 대비해서 못해도 한 20-3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많으실 텐데 1분기에 중국 로컬 그리고 외국인 자금들은 뭘 샀고 현재 자금 유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랑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에 특히나 민감한 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관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직까지 거래 대금의 대부분이 개인이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작년부터 공모펀드 그리고 외국인 자금의 매수 섹터에 대해서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모펀드부터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에서 이제 개인들이 2019년부터 펀드 가입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 매니저도 출연을 하게 됐고 2월까지만 하더라도 펀드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펀드 실적이 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공모펀드 발행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런 펀드들이 주식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 그 주식 포지션을 보면 기관들이 보는 장세를 알 수가 있는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펀드의 주식 포지션 비중이 84.28%로 4분기 대비해서는 3.26%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포지션을 많이 청산했다는 의미인데요. 물론 분기 기준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82%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로 발행되는 펀드 수가 급감을 하고 있는데요. 4월 달에 567억 주의 신규 펀드가 설립이 됐는데 그 중에서 주식 혼합형 펀드보다도 채권형 펀드가 더 많이 발행이 됐고요. 4월달 같은 경우에 주식형 펀드의 평균 발행 좌수가 5.2억 좌수로 2019년 12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펀드 가입이나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렇게 가입 열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9개 펀드 발행이 실패를 했고요. 작년 연간으로 20개 펀드 발행이 취소가 됐는데 이미 9개가 취소가 됐으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펀드 입장에서는 신규로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섹터는 청산을 하고 실적이 개선되는 게 보인다거나 개선폭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낮은 섹터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 중국의 공모펀드들이 담은 상위 10대 종목을 보시면 은행주가 압도적인데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미가 일단 없잖아요. 전통 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동안 많이 외면을 받아왔는데 5에서 6%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요. 작년도 4분기부터 은행들 실적이 이제 거시경제가 괜찮아지고 님이라고 하죠. 그 순이자 마진도 같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펀드들도 은행주의 비중을 많이 높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닝 시즌인데요. 지난주에 평안은행이 올해 1분기 실적을 전체 상장은행 중에 처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순이익이 이제 10% 넘는 성장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재미는 없지만 배당과 좀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주도 함께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자금 유입을 주도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4월 들어서 400억 위안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순매도가 나타났는데 4월 달부터 다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간 단위로 거의 200억 위안 이상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조정이 끝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많이 매수한 종목 리스트를 보시면 귀주모텍, 평안은행, 윤기실리콘, 우시앱텍, 메이디, 고어텍, 오량액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지난주에는 좀 많이 매수를 해서
물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로컬에서는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외국인들은 좀 더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대형주들은 개별 섹터를 리드하는 종목이라서 단기간에 투자 수익을 많이 누리지 못해도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들어갈 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은행 포지션을 가장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은행주는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 공상은행이나 평안은행이나 초상은행 이렇게 좀 이름에 들어봄직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리서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눈여겨봐야 될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정치국 회의인데요. 한국 언론에서는 양회를 되게 크게 다루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동안 체감을 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4월에 열리는 정치국 회의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양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주 큰 정치 행사긴 하지만 엄청 새로운 내용이 발표가 된다기보다는 이전에 좀 흘렸던 내용들을 키 맞추는 목적이 더 크고 양회가 끝난 다음에 어떤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 앞으로의 시장을 바라보는 방향은 4월에 열리는 정치국 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발언을 하기 때문에 2018년, 19년 모두 4월 정치국 회의가 되게 중요했어요. 물론 현재까지 중국의 대부분의 시장 뷰는 중국의 통화 정책이 뭐 긴축 내지는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과연 다음 주에 열리는 정치국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또 관건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닝인데요. 지금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 1분기 어닝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어닝 자체는 잘 나와도 2분기도 좋을 거냐라는 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의 GDP 데이터, 뭐 경제 데이터를 보시면 소비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비 중에서도 어떤 게 좋아질지를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월간으로 발표되는 소매 판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34.2%나 증가를 했고요. 기저효과의 요인도 있겠지만 2019년이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8.5%나 증가를 했습니다. 소비는 작년에 코로나가 좀 진압이 되면서 보복성 소비라고도 하죠. 이 부분이 크게 튈 걸로 시장이 전망을 했는데 그렇게 작년에 소비가 개선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는 가처분 소득에 있는데 소득이 올라줘야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근데 중국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다가 이제 4분기에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소득이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진압이 됐는데도 소비는 크게 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올해 1분기에는 이제 가처분 소득이 다시 두 자릿수 이상으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가 소비가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다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의류, 주얼리, 화장품, 스포츠 의류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도 73%나 판매가 증가를 했고요. 화장품도 40%, 주얼리는 83%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해당되는 기업들의 실적으로도 이런 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한 LG생활건강 1분기 실적도 되게 좋았죠. 중국의 1분기 매출액이 40%, 뭐 다른 상해가나 프로야 역시도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이제 40%대 다 증가를 하고 있어서 화장품 소비 자체가 튀고 있고요. 스포츠 용품 소비 역시도 리닝, 안타, 그리고 한동안 주가가 정말 안 좋았던 엑스템마저도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가이던스 내놓은 거 보면 매출이 최소 80에서 90%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신장 면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로컬 브랜드들이 함께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나이키가 그렇게 불매 운동이 심하지는 않아요. 물론 3월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판매를 좀 안 했지만 리닝, 안타, 엑스텝이 아무리 치고 올라와도 나이키를 당분간 따라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이키의 그런 판매 감소액도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스포츠웨어 그리고 이런 운동화 시장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얼리 소비도 함께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뭐 결혼식이라던가 전체적인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어요. 사회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작년에 중국의 결혼한 쌍을 보면 2019년 대비해서 12% 감소를 했고요. 올해는 좀 더 많은 행사
그리고 해외를 아직까지도 이제 중국에서 못 가기 때문에 해외 명품 소비가 중국 국내에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판 명품 시계, 중국판 주얼리 이런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관련 기업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자동차인데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이슈죠. 자동차 칩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동차 소비는 너무 좋고 자동차 재고 지수도 되게 건강한 수준이지만 생산 자체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2분기에 자동차 기업들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3월부터 이런 자동차 기업들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장성 자동차 역시도 이 원자재 비용 상승, 칩 쇼티지 문제로 매출액 성장률을 순이익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칩 쇼티지 문제는 1분기를 넘어서서 2분기에 크게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 소비 섹터 중에서도 소비가 좋지만 공급단에서 차질을 빚는 경우에는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좀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가전 역시도 지금 칩을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원가 상승, 그리고 공급의 영향을 덜 받는 소비 섹터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짜이짠!